안녕하세요, 신스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머릿속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던 주제인데요.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인류는 죽음이라는 주제에 집착하면서 지금까지 문명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끝을 알고 있다는 것이 인간만의 원동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죽음하면 떠오르는 감정은 두려움인데요. 이러한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을 생각해보면 모두가 죽음에 대해서 천착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존주의라던가 스토아파라던가 죽음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까미라던가 톨스토이도 평생 죽음을 탐구한 사람들입니다. 또 수많은 종교와 철학, 이 모든 것들의 기저에는 죽음이라는 주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저의 마지막 순간도 자주 떠올리곤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음악을 들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라고 하면 내 인생 평생의 정수가 아닐까, 그리고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이 저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을 좀 읽게 됐어요. 그렇게 읽다 보니까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더라고요.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건데요. 죽음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현재를 좀 더 알차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에 이야기를 남긴 책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권의 책을 살펴볼 건데요.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와 비온 나타코 린데블라드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권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또 많은 저자들이 마지막으로 쓴 책들을 한번 모아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른 책들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들을 읽게 됐냐면요. 최근에 우연히 도서관에 갔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영혼의 자서전을 읽게 됐거든요. 아직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끝낼지 안 끝낼지도 아직 결정 못했는데요. 카잔차키스가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본 이야기입니다. 근데 원래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누군가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김훈 작가님의 허송세월을 읽게 됐습니다. 제가 김훈 작가님의 글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함부로 읽지 않아요. 그냥 대충 읽을 수가 없어서요. 그런데 이번 책이 새로 나와가지고 읽으면서 뭔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기도 하지만 좀 슬프기도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허송세월이라고 하면 이 인생이, 내가 해온 이 글 쓰는 이 인생이 사실은 허송세월이었다. 글 말고 다른 영역에, 다른 단계로 넘어가시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내가 허송세월하고 있다, 이렇게 나이 듦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 김훈 작가님의 글이 제게 좀 다른 세계를 열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과거보다는 좀 더 높은 경지에 이르신 모습이 좀 느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요,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책들이 좀 유명한 책으로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이 책 정말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학생들도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서 신영복 교수님의 담론이라는 책도 신영복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를 담은 듯한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사실 제 스타일에는 이 책이 좀 딱 맞았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이야기를 읽으면 참 마음이 좀 힘들기도 하고 침잠하기도 하고 조금 우울해지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장점은 마지막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참 활기차고요. 또 담담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막 현학적인 그런 책보다는 참 담담하게 쓰여진 글들을 좋아하는데 이 책을 쓴 랜디 포시 교수는 원래 컴퓨터공학 교수예요. 특히 요즘 가장 핫한 인공지능 분야를 연구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시한부를 선고받게 돼요. 그런데 이분의 성향이 T 성향이신 것 같더라고요. 뭔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과학자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죽음이라는 건 좀 빨리 다가올 수도 있고 늦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거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은
어린 아이들이 아직 셋이나 있고요. 사실 너무나 젊어요. 한껏 열심히 활기차게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췌장암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과정이 너무나 담담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씩씩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자서전 같은 느낌인데요. 원래는 랜디 포시 교수가 마지막으로 강의를 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기 인생을 이렇게 포함을 해서 책으로 만든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유년 시절은 어땠는가? 이런 자서전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분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아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게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랜디 포시 교수는 자신이 부모 뽑기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뭐가 더 좋았냐면요. 이 책을 읽으면 부모 입장에서 읽을 수도 있거든요. 아, 자식을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랜디 포시의 부모님들이 정말 훌륭합니다. 저는 읽으면서 약간 반성을 하기도 했어요. 아, 나도 이런 모습을 가진 부모였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성이 다양하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 책은 부모님들이 읽으셔도 좋고요. 또 학생들이 읽으셔도 너무 좋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읽으면 랜디 포시를 키운 부모님의 입장에서 읽을 수도 있고요. 또 랜디 포시 자신이 새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로서 아이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랑 이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크게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아이들 입장에서 읽으면요. 랜디 포시가 어떻게 삶을 씩씩하게 영위해 나갔는지를 보는 것이 교훈이 됩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전체 주제가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꿈을 이룬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어떻게 꾸면 좋을지 그리고 그 꿈을 진짜로 이루어가는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볼 수 있어요. 요즘 친구들이 꿈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사람의 꿈을 함께 따라가 보는 게 참 즐거운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 책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책인데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의 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너무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랜디 포시는 좋은 아빠이기도 하고 훌륭한 연구자이기도 하지만 좋은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선생님들께도 권합니다. 자신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꿈을 이뤄왔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사회성이 얼마나 없었는지, 얼마나 별로였는지라는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하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솔직하고 담백하고 담담해요. 그래서 이런 이공계학자가 마지막을 쓰는 방식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학적이거나 너무 깊이 있거나 너무 종교적이거나 이렇지 않고요. 아주 담담하게 마치 내일도 내가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담담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선생님, 학생 모두에게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책도 두껍지 않고 또 글씨도 큼직큼직하고 아주 잘 읽힙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옛날 이야기를 하듯 남 얘기를 하듯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해주고 있어요. 사실 삶과 죽음이라는 무겁고 진지한 주제를 편안하게 다루고 있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읽으면서도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마지막 이야기들에 꽂힌 걸 아시고 저희 학교 사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류의 베스트셀러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목을 딱 보니까 뭐 그냥 되게 뻔한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뻔한 책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분의 일대기는 정말 독특한데요. 스웨덴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워낙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고요. 계속해서 승승장구한 사람입니다. 20대의 나이에 스웨덴 최대 가스업체였던 AGA 자회사의 역대 최연소 재무담당 최고 책임자가 되었대요. 그 뒤에도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요. 정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닫고 난 후에 이분이 속세를 떠나서 17년 동안 승려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잘 나가던 서양 백인 남성이 자발적으로 스님이 된 겁니다. 그렇게 수련 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순간의 지성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정교하게 연마된 자기만의 조용한 나침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는 요란스러운 자아와 달리 은은해서 일부러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든 자기 안의 평화를 발견하려면 우리에게 내재한 소중한 능력을 돌보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수련을 하면서 얻은 깨달음과 지혜를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수련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속세를 떠나서 수련을 하고 이제 다시 속세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잘 맞는 여성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 가정을 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루게릭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육체가 점점 더 이렇게 아파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 깨달음을 어떻게 승화해 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이 책도 그 과정을 상당히 담담하게 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다가올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잔잔하고 담담하게 쓰여진 책이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동은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읽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조금 더 담담하게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명상을 하거나 수련을 하는 것에 다시금 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 현실 상태에서 뭔가 벗어나고 이런 게 쉽지는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어떻게 가다듬으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인가, 죽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현재 나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러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주제가 다소 무겁게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책은 전혀 무겁게 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편안하게 담담하게 바라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또 모든 분들이 한번 편안하게 읽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